미국 대표 시사 주간지죠. 타임지가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를 올해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 이 안에 포함시켰습니다. 타임지가 어제 이걸 발표를 했는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들어있고 벤스 부통령도 들어있죠. 전 세계 지도자 22명 중 1명으로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를 올해 가장 영향력 있는 정치인으로 뽑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타임지의 이 캠벨 선임 기자가 이재명 대표를 이렇게 영향력 있는 정치인에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순탄치 않았던 어린 시절과 또 정치적 역정, 그 여정, 그리고 차기 대선 승리 가능성 뭐 이런 것들에 주목을 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캠벨 선임 기자가 그랬어요.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는 농가의 7남매 중 5째로 태어나서 초등학교 때 매일 왕복 10km를 걸어서 학교를 다녔다. 이후에 미성년자로 공장에서 일하다가 이 프레스 기계에 손목이 눌리는 사고를 당하기도 했다. 이러면서 이재명 대표의 서사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고 이 대선에서 이 윤석열에게 패배한 부분도 이야기를 했고 또 캠벨 기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정신 이상 비판자에게 목이 찔리는 사고를 당하기도 했다.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런 이야기는 한국의 차기 대통령이 되는 것으로 끝날 것 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제 대통령이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인생에 이런 서사가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윤석열이가 이전에 계엄을 선포했을 때 그때 유튜브 생중계를 하면서 국회 담을 넘었던 그 일화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그 영상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영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그것을 별로 주목하지 않죠. 야당 대표가 죽음을 무릅쓰고 국회 담장을 넘는 장면, 이것을 스스로 생중계하면서 가는 장면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생중계를 했어야만 하는 이유가 가는 도중에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기가 어디에서 죽을지 모르니까 그 생방송 카메라를 켜고 담장을 넘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 언론에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주목하지 않죠. 왜냐? 이재명 대표가 너무 압도적으로 대통령에 당선될까 봐 무서워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에 당선이 되는 것은 이제 뭐 거의 당연지사로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캠벨 기자도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 야당의 지도자로서 이 전 대표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할 것이 확실시 된다. 확실해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북한 문제 또 무역 전쟁이 있어서 약간의 과제가 있다. 그렇지만 이미 극복한 난관을 감안할 때, 그러니까 이 인생에서 쭉 살아온 과정을 볼 때 그가 겁먹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 그리고 한 그룹의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인생의 서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까지 어떤 일을 해왔느냐 하는 것을 봐야 하는데 이번 타임즈에서 이렇게 영향력 있는 지도자로 뽑은 이유도 이재명 전 대표에게는 인생의 서사가 있습니다.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중고등학교를 검정고시를 통해서 통과하고 대학을 중앙대학교를 다니고 다니면서 사법고시를 보고 졸업하자마자 곧바로 사법고시에 합격해서 인권 변호사, 노동 인권 변호사로 활동해온 이런 것들을 주목한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성남시장, 경기지사를 하면서 보여준 탁월한 행정력과 결단력, 추진력 이런 것들이 전 세계를 움직이는 지도자로서 지목이 되고도 남음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캠벨 기자는 그랬어요. 이재명 대표가 지난 22년도에 이 타임지와 인터뷰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에 대해 배울 수 있는 방법은 많다. 하지만 실제로 직접 살아보고 경험하는 것은 또 다른 일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몸소 모든 것을 실천해 온 사람이다. 그래서 몸에 그게 배어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타임지에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고 있는 것이죠. 타임지가 왜 이재명 대표를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정치 지도자 중에서는 유일하게 이재명 대표를 꼽았겠습니까? 이 사람이
40 며칠 후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에 당선이 되는 것이 확실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캠벨 기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 대선에서 승리할 것이 확실해 보인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뭐 의심할 여지가 없다. 좀 더 열심히 이재명을 지지하고 민주당을 지지하고 그래서 반드시 정권 재창출을 해야 한다는 것을 미국에서도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이 개척자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아파트를 부른 아파트 그런 게 있던데 로제도 그 중에 한 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로제는 뭐 지금 거의 뭐 전 세계를 흔들고 있죠. 지금도 미국 빌보드 차트 메인 싱글 차트 핫 100 여기에서 1위를 계속했고 지금도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요즘 뭐 초등학생들 입에서는 뭐 지나가면서 뭐 아파트 막 이러더라고요. 그 노래인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전 세계를 흔들고 있는데 이 로제 씨도 개척자 부문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 개척자의 이재명 대표도 개척자에도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예. 하여튼 영향력 있는 정치인으로 선정이 됐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재명 전 대표가 그제죠. 노무현 재단의 알릴레오 유튜브에 나와서 했던 이야기들이 있죠. 인생사에선 누군가에게 보복을 한 일은 한 번도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느냐.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보복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에 그동안에 아주 못된 짓, 자기가 못된 짓을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되면 엄청나게 우리한테 보복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지금 덜덜덜 떨고 있죠. 그렇지만 이재명 대표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생사에서 누가 저를 괴롭혔다고 해서 내가 보복한 일은 한 번도 없다. 그리고 정치 보복을 할 생각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은 그 DJ가 쭉 해왔던 이야기들이죠. DJ는 오히려 그 정치 보복을 안 한 정도가 아니라 전두환, 노태우 이런 애들을 사면까지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일부러 이런 이야기를 막 띄우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재명이가 되면 정치 보복할 거야. 이런 이야기를 막 하는 이유는 이재명 대표가 내란으로 사형 내지 무기징역을 선고받게 될 윤석열을 나중에 좀 사면해 주세요. DJ도 그렇게 사면했잖아요. 하는 이야기가 하고 싶은 것이죠. 그 말이 하고 싶은데 지금 그 말은 못하니까 자꾸 이재명 대표가 정치 보복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는 본인 입으로도 이야기했듯이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를 할 때 설령 자기를 괴롭히거나 또 어떤 문제를 일으켜도 내쫓거나 해코지는 하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 교정을 해서 다 썼다. 근데 이재명이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부처님 눈에는 부처님만 보이고 또 돼지 눈에는 뭐만 보인다. 개 눈에는 똥만 보인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정치보복 이야기하면서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재명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두렵겠죠, 사실은. 두렵겠지만 이재명 대표는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들을 괴롭히고 정치 보복할 시간이 없다. 그 시간이 없어요, 사실은. 우리나라가 얼마나 지금 누란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까? 나라가 거의 망했지 않습니까? 이 나라를 일으켜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뭐 누구 하나 괴롭혔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를 괴롭혔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가 나서서 해코지하거나 보복하거나 이럴 시간이 없다니까요. 그리고 대통령이 당선되면 그날 당선되는 순간부터 대통령직을 수행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왜냐? 인수위원회가 없어. 인수위원회가. 곧바로 문재인 대통령도 박근혜 탄핵으로 치러졌기 때문에 그때 어떤 인수위 자체가 없이 바로 직무에 들어갔었잖아요. 이재명 대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에 당선되는 즉시 바로 대통령직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보복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나라를 살려야죠. 그래서 어제 성장과 통합이라는 것이 출범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모든 것을 행정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기업가적으로 보는 정부, 기업가적 정부가 필요하다 하는 것이 바로 성장과 통합의 출범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대선 공약 싱크탱크죠. 여기에서 대선 공약을 지금 대체로 대부분 만들어져 있던 것 같은데 분야별로 많이 돼 있습니다. 보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좀 더 다듬고
국민들이 더 원하는 쪽으로 만들어내고 하는 것이 성장과 통합의 역할일 겁니다. 모든 경제정책은 시장 원리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유종일 공동대표죠. 이분이 공동대표가 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명칭이 이름이 성장과 통합 아닙니까? 근데 성장에 대해서는 보수에서 말하는 경쟁과 효율성만 따지는 이 성장지상주의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내거는 이제 경제 기치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업가적 정부인 것이죠. 이제 이런 것들을 성장과 통합에서 앞으로 계속 만들어내야 될 겁니다. 그러면서 3, 4, 5 성장론을 이야기했어요. 이재명 정부 임기 중에 경제 잠재 성장률을 3%까지 끌어올리겠다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4대 수출 강국과 그래서 그가 4죠. 4대 수출 강국이 되겠다 하는 것이죠. 지금 한 6대, 한 8대 수출 강국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도 무역 대국인데 요즘 좀 무역 전쟁, 관세, 트럼프의 관세 때문에 장벽에 막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세계 8대 무역 국가에서 4대 무역 국가로 수출 강국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를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5는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를 이루겠다. 이재명 정부라면 나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충분히 그럴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정치를 해온 저 못된 윤석열 작당들이 나라를 망가뜨렸던 것이죠. 국민의 삶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자기 뱃속만 채우고 자기 이 머리배들끼리 모여서 뭔가 해먹으려고만 했던 저 윤석열 일당들, 저것들은 이 나라가 그런 성장 잠재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팽개쳤던 인간들입니다. 오직 권력욕에 취해서 검찰을 이용해서 보복하고 사람 죽이려고나 하고 사법부를 통한 살해 뭐 이런 것들이나 생각했지 어떻게 얘들이 성장을 이야기해 본 적이 있습니까? 경제에서 서민들의 삶을 이야기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이제 트럼프발 관세 전쟁 또 전 세계와 함께 경쟁하는 무역 문제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경제 성장만 한다고 해서 나라가 잘 삽니까? 그건 아닙니다. 경제 성장을 하긴 하는데 수치는 높아가는데 그 부가 소수에게 집중이 된다면은 그것이야말로 망한 나라인 거죠. 그러다 보면 그 양극화는 심화되는 것이고 그 양극화가 심화되다 보면 국민 분열, 그래서 국론 분열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사는 돼지가 되는 것이죠. 그냥 일본 같은 경우가 국가는 잘 살고 국민은 가난한 나라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타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경제 성장을 통한 부가 전 국민들에게 내려가도록 낙수 효과 혹은 분수 효과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행해지는 경제 정책을 해야 된다. 이게 경제인 겁니다. 경제가 별겁니까? 국가가 주도하되 민간이 물론 주도하죠. 시장 원리에 의해서 기업이 주도합니다. 그렇지만 기업만으로는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없습니다. 전 세계가 다 그렇습니다. 정부가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느냐가 완전히 다르다. 그런데 이번에 이재명 정부는 기업가적 정부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잘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재명 대표라는 분이 실용주의입니다. 이분은. 이전에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국민이 잘 살고자 하는데 파란색이 어디 있고 빨간색이 어디 있냐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양이가 쥐만 잘 잡으면 되지 까만 고양이면 어떻고 하얀 고양이면 어떠냐 하는 이야기가 바로 경제 성장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이념이 없다 하는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게 바로 실용주의입니다. 이재명의 실용주의에 저는 큰 기대를 갖습니다. 공동대표는 또 전남대학교 허민 교수가 맡았던데 이분 역시 이전부터 이재명 대표를 쭉 도와온 분이죠. 이런 분들이 유종일 그 KDI 그분이나 또 허민 교수나 이런 분들이 있고 또 한 500명 정도의 자문 교수 그룹이 있어요. 여기에서 정말 새로운 대한민국의 경제 정책을 만들어내서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지금 보세요. 임대라고 다 딱지 붙어 있고 전부 다 가게 문 닫고 있습니다. 진짜 뻥 치면은 40% 50%가 문 닫았다니까요.
자영업자들이 왜 이렇게 됩니까?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정치가 뭐 하는 것이죠? 지금 무슨 8룡인지 11룡인지 무슨 저쪽에서 지렁인지 도룡탕인지 이런 것들이 나와가지고 쌩 난리를 치고 있던데 경제 이야기 한 놈이나 있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제일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먹사니즘을 넘어서 잘사니즘까지 가야 된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문화 강국으로 가면서 더 잘 사는 것. 부자로 사는 것과 잘 사는 것은 다르잖아요. 부자는 돈이 그냥 많은 거고 잘 사는 것은 인간의 가치, 인간의 그 가치와 존엄성이 유지되는 것이 잘 사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먹사니즘을 넘어 잘사니즘을 설파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장과 통합, 이 싱크탱크에서 잘 만들어내 주시기 바랍니다. 쌀데없는 것들 만들지 말고 실제적으로 국민들에게 피부에 와닿는 정책들을 마련해달라. 그것이 교수들이 할 일이고 그게 싱크탱크가 할 일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어저께 한 거 보니까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쭉 보니까 아이고 이거 이대로만 된다면 정말 우리나라 대한민국 엄청나겠는데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그런 것들은 100% 실현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예. 경제 정책을 내가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나? 교수님들이 계시는데 나도 근데 좀 알긴 알아요. 하여튼 그건 그렇고 이재명 이제 후보라고 해야 되나? 계속 내가 이재명 대표라고 내가 쫙 이렇게 흥분해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라고 계속 했네. 이재명 후보 이제 후보야. 이재명 후보가 임기 내에 국회 세종의사당을 건립하겠다. 그리고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건립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주 잘한 일입니다. 제가 세종에서 오래 근무했습니다. 세종에서 굉장히 오래 근무했기 때문에 잘 아는데, 잘 아는데 좀 이상하다. 근데 세종으로 옮겨야 됩니다. 국회의사당 분원 만들어져야 돼. 사실은 그 부지가 다 있어요. 그런데 이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여의도만 좋아해요. 그래서 안 가려고 그래, 자꾸. 그런데 정부 부처가 다 거가 있습니다. 몇 개만 빼고. 국방, 외교, 통일, 이 정도 빼고, 여가부는 없어져야 되니까 시절대음 소리고. 그 정도 빼고는 전부 다 세종에 있습니다. 그런데 장차관, 실국장들이 대부분 국회에 가서 어떤 답변도 하고 해야 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세종이 텅텅 비어요. 사실 세종에서 기자들이 취재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로 취재해야 돼. 기자실에 앉아서 장관이나 차관이나 실장을 만나서 취재를 하는 게 아니라 전화로 해야 돼. 왜? 장차관, 실장, 실국장들이 서울에 있다니까요. 여의도에. 여의도 인근에서 밥 먹고 마포 쪽에서 밥 먹고 그다음에 여의도 국회 들어가서 이야기하고 그래요. 이거 빨리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국회 세종의사당을 건립하겠다. 그리고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임기 내에 건립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회 본원 그리고 대통령 집무실 세종시의 완전 이전도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추진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죠. 분원은 일단 먼저 만들어야 돼. 그건 아주 잘한 정책입니다. 이분이 뭘 많이 알아. 하여튼 그래서 아주 훌륭한 분인데 그래서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아주 굉장히 좋아질 겁니다.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세종은 충청이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또 발전도 필요하고요. 우리나라의 허리니까. 그리고 호남 발전 반드시 필요하고 또 영남 쪽 이쪽도 상당히 좀 빈약한 부분이 있어요. 거기도 그쪽이 정권 잡았다고 전부 다 그쪽에다 다 퍼준 건 아니야. 네, 보니까. 그들은 권력욕만 있었지 지역 발전이라든가 이런 데는 별 생각이 없었다. 그리고 윤석열이가 무슨 경상도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다 퍼준 것도 없어. 근데 이제 그쪽 분들은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지금도 그러고. 그런데 하여튼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잘 사는 문제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를 우리가 도구로 써야겠다. 그래서 좀 좋은 나라 좀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재명 대표를 믿고 저는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어쩐지 모르겠지만 함께 하시게요. 그냥. 그래야 좋은 대한민국 됩니다.